네, 이제 심화학습 페이지 57페이지 심화학습 불법 회기 책임 관계. 자, 사기 강박이 뭔가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 행위의 책임을 항상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게 750조 아까 언급했죠? 고의 가실 있고. 자, 750조는 요건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건이 뭐였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고, 또 이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행위가 또 전에도 나왔습니다. 뭐 할 때? 과실상계.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면 항상 750조와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을 항상 떠올리셔야 합니다. 근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은 항상 계약관계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서 있잖아요. 계약이다. 계약의 바탕에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다. 계약관계 같은 게 없으면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걸 반영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게 형평에 부합되기 때문에 손해의 적정한 배분입니다. 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기와 관련해서, 특히 사기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면 강박도 있는데 특히 사기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일단 사기가 피해자가 있고 매수인이 있고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그리고 상대방이 매도인일 때 매매 계약을 항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이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은 첫 번째 세운 게 110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해서요.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그러면 급부청산의 문제가 된다. 기억나죠? 그런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주죠? 돈을 주죠. 돈을 주잖아요. 그럼 돈의 경우에는 돈을 넘길 순간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돈을 달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뭐에 기해서? 741조에 의해서 이 매매 계약이 의사표시 취소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너는 이득을 얻었잖아. 원인 없이 무효인 계약에 기초해서 너는 돈을 받았잖아. 나의 급부 이행에 의해서. 급부 부당 이득의 문제. 급부 부당이 있고 그거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설명됐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금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계약에 의해서 이행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전형적인 급부 부당 이득에 반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돈을 받은 만큼 나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741조에서 이하에서 정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데 별개로 이 사람이 사기 강박을 했다는 얘기는 불법 행위의 불법 개념, 위법성 개념에 포섭이 돼요. 이 취소권을 행사해서 부당 741조 이하에서 돈을 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보다 750조에서 네가 나한테 거짓말 치거나 아니면 네가 나한테 강박을 해서 부당하게 가서 나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간섭을 해서 내가 너한테 이거를 넘김으로써 나는 손해를 봤다. 그런 개념에서 750조 이렇게 해서도 매도인으로부터 손해 명목으로 손해배상 책임 명목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는 의사표시에서 취소하게 되면 741점 부당이 된 반환 청구고요. 여기는 750조에서 너 때문에 너의 잘못으로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줘를 할 수 겁니다. 결국 그 손해 기준은 뭐가 되겠죠? 매수인이 매매되고 지급한 돈이겠죠. 기준은. 자, 거기까지. 그래서 3- 심화학습 3- 강의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률 행위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일단은 이 경우는 취소한 경우와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나누는데 먼저 취소한 경우에는 피기망자나 피강박자, 즉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갖는 애. 왜냐면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를 전제를 한 겁니다. 급부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외 기망자에게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는다. 이 표현, 이 지문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나항이 있습니다.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사기 강박했을 때 취소권이 취소할 수 있다예요. 취소권이 발생하고 이거를 행사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취소를 하고서도 750조에 기한한 아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취소하지 않는 경우. 취소하지 않는 이 경우가 지금 사실은 좀 실무적 의미가 있어요. 취소하지 않는 경우.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취소를 이제 이게 지금 출제 포인트인데 이러한 경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심화학습 넣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매도인이 있어요. 피해자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시세가 1억이에요. 근데 매도인이 사기 강박을 해서 얼마다? 3억을 했어요. 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부당한 간서에서 시세 1억짜리를 3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의사표시 취소해서 그걸 3억을 돌려받으면 돼요. 등기는 돌려주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서 이 금액이 갑자기 주변에 지하철이 뚫리고 광역버스 지나가면서 얼마 됐다? 7억이 된 거예요. 7억이 됐어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의 등기가 넘어간 이후에 7억이 됐어요. 처음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람이 1억짜리 3억에 산 거죠. 그럼 손해가 뭐예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할 때 2억이죠. 시세 1억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사기에 기망에게나 아니면 강박을 해서 3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에 살 것을 3억에 산 거잖아. 그러면 손해는 2억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1년 후 할게요. 갑자기 이쪽이 개발이 되면서 7억이 된 거예요. 7억이 된 경우예요. 이 경우가 지금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이 경우라면 법률행위 취소하지 않죠.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으니까 이 당시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하거든요. 항상 불법행위도 그 시점이에요. 1년 후가 아니라 법률행위 당시에는 1억짜리 3억을 속였잖아요. 여기에서 2억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하지 않고가 바로 이런 사안입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1년 후에 이게 7억을 뜬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 당연히 취소를 안 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3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더 나아가 이 2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취소하지 않고도 너 사기 강박 있었으니까 이 손해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1억짜리인데 네가 나한테 사기치고 해약을 고지해서 나한테 공포심 물렸기 때문에 내가 3억에 샀으니까 그 차익만큼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게 심화학습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기출지문은 딱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기망행위나 강박행위에 닿도록 매수인은 피해자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만 나왔어요. 볼까요? 자, 나다시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이 나다시 1Q예요. 1Q인데 거기 먼저 볼게요.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지금 매도인에게 분양자 매도인이죠.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문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상황 기억나죠?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벌어날 수 있거든요. 매매계약
체결시 항상 매매가액이 체결시예요. 시세는 1억인데 피해를 입었 얼마에 샀다? 매수는 3억. 이런 가격에 사기 강박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는 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사기 강박이 이런 시점. 그때는 손해는 이미 발생한 거예요. 2억. 그런데 이 시세의 갑작스 예상 1년 후에 시간이 질려서 1년 후에 잘 안 보이죠? 빨간색은 이 패턴을 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문을 정확히 했습니다. 1년 후 뭐가 달라지면 이 시세가 7억이에요. 매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취소를 안 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중금액만 돌려받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한테 7억짜리 아파트를 돌려준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안 갖고 손해배상만 청구했습니다. 손해는 어느 시점을 기준하죠?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시세가 변동된 이 사정을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손해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있었던 시점 아니면 법률행위 시점 항상 제가 계약이 있던 시점을 기준합니다.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십니까? 뭐 판단할 때 항상 손해라면 이 사기 강박이 있던 시점인 겁니다. 그 위에 이 시세가 이렇게 폭등했다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개념상. 그래서 취소를 하지 않고 이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손해 이미 발생했거든요. 이 당시에 1억짜리 3억에 샀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볼까요? 기망자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있게 된 손해는 부동산의 매수 당시의 시가와 매수 가액과의 차익이다. 제가 설명하자. 여기 자소서에는 5억이라고 썼네요. 그러면 4억이 되겠죠. 한편 부동산의 시가가 1년 후에 상승하여 매수 가격을 5억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걸 반영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이걸 반영하게 되면 손해가 아니잖아요. 7억이 되니까. 하지만 이 손해는 언제를 기준한다?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요 당시만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사기 기망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나올 겁니다. 좀 어렵게 내면. 이로써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